안녕하세요. 대학생인 22살 아들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고 긴 이야기인데, 최근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써봅니다. 저는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 제 기억 속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와 2살 아래 동생까지 6명이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는 서울 출신이셨어요.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는 도시에서 외동딸로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외로웠다고 해요. 어머니의 친정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가족 간의 따뜻함이나 정서적인 교감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대학교 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시골 가족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 과수원에서 일하는 이야기, 겨울에 김장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어머니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결혼해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시면서 어머니는 점점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머니에게 시골 살림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과수원 일부터 시작해서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나물 무치기, 전통 음식 만들기까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며느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엔 어렵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돼.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라고 하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도시 음식이 그리워할 때가 있으면 멀리 시내까지 나가서 치킨이나 햄버거를 사오시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것도 사왔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와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의 친정보다도 먼저 달려오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우리 손자 예쁘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머니가 몸조리 잘할 수 있도록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만들어주셨어요. 어릴 때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과수원에서 일할 때 저를 데리고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저를 옆에 앉혀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큰손자는 나중에 뭐가 될까?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지? 할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그때까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저와 동생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고 어머니에게도 다정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과수원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끝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기침을 조금 하시는 정도였어요. 감기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폐암이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구토도 심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몸도 많이 마르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돌보면서 매일 울었어요. 저는 어렸지만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요리하시던 할머니가 침대에서만 계시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김치찌개가 그리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큰손자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없었어요. 6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임종하실 때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며느리. 너무 예뻤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어머니를 잃은 것보다 더 슬퍼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은 정말 슬펐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이야기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슬퍼하셨고 어머니도 한동안 우울해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쯤 지나서부터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군청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계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주변에서 아버지를 많이 칭찬하고 추켜 세우니까 아버지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우리 계장님은 정말 일 잘하셔. 앞으로 군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나이에 벌써 계장까지 되다니 정말 대단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했나 봐요. 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셨나 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식도 자주 하시고 주말에도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빠, 오늘은 우리랑 같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빠가 바빠. 다음에 꼭 함께 놀아줄게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잘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도 많이 위축되시고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과수원 일도 예전처럼 하기 어려워하셨고 대부분의 일을 어머니 혼자 처리하셔야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돌봄, 과수원 관리, 집안일, 그리고 저와 동생 키우기까지 모든 걸 거의 혼자 하셔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점점 바깥일에만 신경 쓰시고 가족 일에는 소홀해지셨어요.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시네요. 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야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더니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노안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은 할머니 때와 달리 조용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워낙 집에만 계셔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었거든요. 그래도 과수원 일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와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 옆에서 함께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뒤에서 음식 준비 같은 걸 도우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기간 동안 아버지가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 게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는다고 일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 나가시더니 한참 후에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지셨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어머니가 혼자 어디론가 나가시는 날이 있었어요.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내려와 주세요. 큰일 났어요. 외할머니는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그날 밤에 급하게 시골까지 내려오셨어요. 외할머니가 오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외할머니는 시골 생활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거의 오시지 않았거든요. 외할머니가 오시자마자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다음 날 외할머니가 군청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큰 소리로 싸우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시골 마을은 워낙 작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퍼지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더라.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랑 만났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엄마가 확인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이혼해요? 제가 물어보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와 동생은 방에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제 끝내자.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정말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계속 울으셨어요. 저와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이혼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그리고 저와 동생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결국 어머니가 이혼에 동의하셨어요. 아마 저와 동생을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머니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셨어요. 20년 만에 도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은 어떡해요? 제가 물어보니 어머니는 자주 찾아뵐 거야. 그분들은 엄마에게 진짜 부모님 같은 분들이었거든이라고 하셨어요. 시골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는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셨어요. 할머니의 앞치마, 할머니가 쓰시던 밥그릇,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 레시피까지 모든 걸 소중하게 챙기셨어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으면 안 돼. 그게 할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머니 물건들을 정리하셨어요. 서울로 이사하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시골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셨거든요. 며느리,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 아이들 잘 키우고 가끔 소식 전해줘.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또 우셨어요. 저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시골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20년 만에 도시로 돌아온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고, 저와 동생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게 시골과는 달랐거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도 구해주시고, 저와 동생 학교 전학 수속도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시골에서 온 아이라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서울 아이들과는 문화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새로운 일도 찾으시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시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시골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가 사실은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 깡패 같은 사람이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 여자가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남편과 함께 돈이 있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5억 원을 그 여자에게 거의 다 쓰셨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여자의 남편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돈을 더 뜯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산 5억 원을 모두 잃으셨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이혼 위자료로 2억 원을 주시고 그 여자에게 1억 원을 쓰시고 그 여자 남편에게 협박당해서 2억 원을 더 빼앗기셨으니까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 소문이 시골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셨다고 해요. 군청에서도 민망한 존재가 되셨고 승진은커녕 좌천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어요. 아버지도 제가 사랑했던 아버지였거든요. 어릴 때 저를 업어주시고 함께 놀아주시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완전히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마음껏 기뻐할 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가끔씩 시골에서 아버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정말 외롭게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정말 모든 걸 잃으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할머니한테 시골 살림을 배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저와 동생을 정성스럽게 키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 성공하게 되니까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셨던 거고요.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분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가족이라는 걸 말이야. 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리워져요. 지금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동생도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저희를 키워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새로운 취미도 만드시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시골에서 20년을 살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저와 동생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저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어릴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보면서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배웠어요. 동생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동생은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서 더 상처가 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형,
우리는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계시잖아.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저희 삼남매는 이제 정말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에 가세요. 저와 동생도 함께 가서 성묘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워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많이 행복해지셨어요. 저는 무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최근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새로운 출발은 결국 내가 하게 되었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게 되셨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예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머니와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친부모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예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저와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그 결과로 모든 걸 잃게 되셨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 결국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어요. 인생에서는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제 가족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생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어머니는 지금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법, 장 만드는 법,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잊으면 할머니를 잊는 것 같아서 안 돼.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정성스럽게 지켜가고 계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런 요리법들을 배워서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비록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